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2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강복 78주년 그리고 건국 75주년. 근데 이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복 78주년 건국 75주년 이게 동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강복절만 있으면 강복절. 강복은 기억도 하고 기념도 해야 될 날이죠. 일제 식민지로 했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기쁜 날이죠. 그러나 건국은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한반도의 5천년 역사의 정치적 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한반도 5천년 역사의 정치적 혁명이었다고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느냐? 5천년 역사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주인된 삶을 살아본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었고 또 개인 삶의 주인이 되었고 이 사회의 주인이 된 날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남녀의 차별이 없이 주인이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오늘입니다. 기억도 안 하고 기념도 안 하는 이런 정부는, 이건 대한민국 정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였고 반만년 5천년 역사의 정치적 혁명을 완수한 날이다.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야, 이 윤석열아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5천년 역사의 헌법으로 법률로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의의가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딱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종찬이가 얼마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수립일이다, 정신이 나가던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 그래 나라를 세웠다 하는데 그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 돼봤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주권을 행사해봤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투표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때 국민이 다 일본의 천황에 신화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라라고 하는 저 이종찬 할배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정치에서의 가장 큰 도구는 뭐냐 하면은 총과 칼입니다. 언제 국가가 위급할 때. 근데 평상시에 정치인에게 가장 큰 도구는 뭐냐?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지 나라 역사도 모르는 게 국가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다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 없다는데 이래가면 우파가 미래가 없어요. 이래가면 윤석열 정부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 76주년을 성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의 위대한 정치적 혁명의 순간이 1948년 8월 15일. 왜 그러냐? 국민이 정치적 주인이 된 날, 또 개인 생활의 주인이 된 날이 바로 48년 8월 15일이야.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천판 강복, 해방된 날만 얘기합니다. 해방은 감사한 날이지만 우리 손으로 이룬 게 없어요. 일본 놈들이 하도 욕심을 부려갖고 하와이까지 막 쳐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막 이놈의 새끼들이 하고 원자폭탄을 막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딱 떨어뜨리니까 항복해버려. 6.25 때도 메가드 말 듣고 저기 중국 길림성 북쪽에다가 한 방 떠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 다 물러가고 이게 한반도 평화가 왔을 것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문가, 전쟁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맨날 떠들다가 메가드를 해임시켰어요. 메가드가 그 미국 의사당에 딱 그 마지막 물러나면서 연설할 때 All the soldiers never die. 노병은 죽지 않는다. Bob paid away. 그러나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멋진 말을 남기고 했어요. 그 메가드, 전쟁의 신 메가드의 말을 들었으면은 이 동북아 공산당들도 저렇게 발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얼치기들 말 듣고 지금 정치하는 놈 말 듣다 보면 나라 망합니다. 오늘은 해방 78주년, 건국 75주년. 건국이 위대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죽어가고 자익 폭동 세력들로부터 죽어가고 간첩으로 죽어가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독립유공자 못지않게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예우 안 합니다. 저 남산에 가면 케이블카 밑에 가면 무더기로 이름만 있어요. 이름 큰 비석에. 진짜 이러니까 나라가 축복이 안 오는 것이죠. 맨날 시끄러운 일이 이랬습니다. 지하에 묻혀 계신 그 호국 건국 유공자들이 야, 이놈들아
나에게도 물 한 잔 떠나라 이놈들아. 어제 일본에 있는 독립유공자 마지막 뭐 생존 유공자라고 오셔서 성대했습니다. 애들 불러가고 독립군가도 부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건국유공자들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나라가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했으면은 그 피를 흘리며 세우지 못했는 지금 공산주의 돼 있어요. 소련군이 내려와고 이거 소련 위성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의 폐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이승만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찬 할배가 알아야 될 게 나라는 세웠어. 그게 임시정부야. 근데 북쪽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우리는 자유주의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배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평가도 하고 자유주의에서 내가 그래도 육사도 가고 중앙정보부도 가고 안기부장도 하고 지금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가 돼갖고 강북회 회장도 하고 아니 상식이 있으면은 내가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나 소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종찬 할배가 지금과 같은 발언을 북한에서 했으면 고사프로 이미 죽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했는지 늙은 하라비 동무가 지금 치매가 걸렸구만 죽여! 해갖고 고사프로 죽였다니까 벌써. 그러나 그런 망발을 해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때문이었다는 걸 지금 이종찬 할배는 반성하면서 지금 강복회를 어떻게 끌 것인가. 강복회 회장으로서 강복 독립유공자 못지않게 건국유공자도 위대했다는 거 그런 말이나 좀 해. 엉뚱소리하지 말고. 반성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짧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지워두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기나긴 날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 기나긴 날 저는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에 대한 글을 수없이 썼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찬 할배 같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저 당에 있는 허접쓰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건국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했고 반만년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혁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기억하고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지낸 의원에게 박무순 판사가 아니 노무현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그걸 징역 실형을 때린 그 정신병자 아니면 그것도. 그래서 노사모 했다 뭐 했다 막 하니까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뭐 사법부를 뭐 침해한다고 하는데 이 판사는 해임시켜야 됩니다. 왜 해임시키냐? 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이 표현의 자유는 판사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떨어졌다고 억울하다고 그것도 글로 올린 놈이다. 아니 이런 놈이 어떻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을 재판하게끔 이 사법부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가 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서 그걸 안 맡아야 됩니다. 맡아갖고 누구나 정치인, 특히 정치인들은 누구 욕할 수 있어요. 면책특권도 많고 우리 시민사회도 막 공적 비판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문재인 간첩,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징역 6개월 실형을 때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야 그럼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 말 몇 마디 또 징역 때리고. 그래서 저는 이 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복을 벗겨야 됩니다. 아니 지가 노사모하고 지가 이재명이 좋아하고 하면은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 딱 피고로 왔으면 저는 저 성향상 이 재판 못하겠습니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징역 6개월 때리고 나는 죄 없다 그래. 야 이 자식아 판사한테 망치 준 게 니 멋대로 망치 때리라고 줬는 거야. 판사한테 망치를 준 건 또 검은 법복을 입은 것은 세상에 그런 한 가지 파도가 치고 풍파가 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법복 속에서 세상에 오는 모든 걸 차단하고 그래서 검은 옷을 입혀서 때묻지 말고 다 그렇게 진중하게 판결하고 했는데 이 자식이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민변 출신들 이것들 전체 다 사람을 판결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판결할 때는 눈을 감고 법의 여신처럼 눈을 감고 딱 저울을 들고 한쪽선은 칼을 들고 딱 저울에 뭔가 딱 올려갔을 때 평온한 마음으로 딱 판결할 수 있게끔 그랬는데 이것들은 눈을 뜨고 다 봐. 속내까지 다 읽어. 저게 내 편 아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조 현실이고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박 판사의 목을 쳐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판사 없어야 됩니다. 박 판사만 그러겠습니까? 판사들 이런 인간들 수두룩 뻑뻑입니다. 목을 쳐야 됩니다. 예, 뭐 또 잼버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들어가면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전북 도지사가 계속 뉴스에 나와서 나는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야 짜시가 전라북도 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네가 그리고 전라북도가 다 망쳤어.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내가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집행하는 총괄 책임자예요. 지가 전라북도 그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놈이 무슨 놈을 정치한다고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어젯밤에는 정의구인 사저단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정의, 민주 뭐 이런 거 좋은 거 딱 앞에다가 공산 딱 달면은 딱 맞습니다. 공산, 구현, 사저당. 저것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하지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어제 사저복 흰 거 입고 또 어디 공포영화 보면은 그런 것처럼 들고 나오는데 사저단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없고 저 사저단 인간들에게는 사람도 없고 자유도 없어. 오직 이념이 물든 인형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보석되고 난 안정건 나와서 집회하고 이현태 집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제일 그래도 어른으로서 우리 편끼리도 막 스피커 충돌 일어나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서로서로 코업을 해서 야 이 무대에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마이크를 막 갖다가 하여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집회는 하지 마라. 오늘부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 하려면 여기 와서 강화문에 따로 하든지.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저 무대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하여튼 무대가 지금 엄청난 무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지 마시고 놀러 가지 마시고 강화문으로 한번 나와요. 오늘 여기 12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집회, 저녁에는 음악회, 하여튼 오늘 많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완전 서울 도심은 집회와 음악회와 문화 행사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놓으십시오. 벌써 태극기 들고 놓으신 분이 저기서 혼자 애국가도 부르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젯밤에는 아군 스파이와 빠부가 또 밤을 지키고 아침 일찍 과학검경TV가 또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송화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